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과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반복하되 절대적으로 침묵 속에서 유지할 때 놀라운 방식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마디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실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시도해도 막힌 느낌을 받을까요? 그 답은 바로 말로 표현된 지혜로운 사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차라리 말하지 않은 단어들에 있습니다. 댓글을 실제로 나타내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돈이 내게 쉽게 흐른다와 같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적어보세요. 이는 당신의 마음이 이 상태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가장 위대한 시련의 스승 중 한 명으로 우주는 의식에 반응한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느끼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확언을 자신만의 세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반복할 때 그 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반복해야 할 세 마디. 하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 왜냐하면 시련의 진정한 힘은 노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세 마디는 특별한 자석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법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진동적 재정렬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침묵 속에서 반복할수록 우주는 점점 더 신비롭고 확실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묵이 당신의 의도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공유하면 의도와 맞지 않는 의심, 비판, 에너지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빌은 마음의 정원에 심어진 모든 것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여기 경고 하나. 오늘 배울 것은 트릭이 아닙니다. 값싼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 감정, 의식의 연결에 기반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정한 기둥들입니다. 이 영상을 마친 후 당신은 이 세 가지 비밀의 단어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혜롭고 보호하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며 풍성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풍요, 번영, 그리고 의식 확장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우주가 이미 당신의 호출에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서 삶, 사고, 그리고 실현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가는 곳, 느끼는 감정, 꿈까지도 공유합니다. 하지만 실현, 특히 네빌 고다드와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르침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미묘하지만 깊은 원칙이 존재합니다. 침묵은 의식적인 창조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바람에 대해 말할수록 그것이 강하게 현실화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으로 꿈을 숨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확언은 보호되고 침묵 속에서 키워지고 내면의 신성한 공간에 간직될 때 더 큰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상상하고 느끼는 행위 자체가 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바람에 대해 지나치게 말하게 되면 특히 끌어당김의 법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창조를 의심, 회의, 질투, 심지어 판단의 에너지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런 진동들은 당신의 에너지장의 순수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는 우주가 그 창조의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아는 일종의 감정적 만족을 느낍니다. 마치 말하는 것만으로도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아는 만족하지만 영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련은 당신이 그 바람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진실하게 느끼는 순간 침묵 속에서 믿음과 집중으로
외부의 검증이나 의견 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확언을 오직 자신만 알고 있을 때 그것은 신성한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그 씨앗을 의식 속에 심고 진정한 감정으로 물을 주며 의심과 비판, 외부의 호기심이라는 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맑고 중심 있게 유지시켜주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진동적으로 정렬되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침묵이 당신 안의 신성한 지혜와 연결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확언을 비밀스럽게 마음속으로 당신 내면의 성전에서 반복할 때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이 형성됩니다. 외부의 소음이 없을 때 당신은 영감의 소리를 더 잘 듣고 바람의 진동을 더 깊게 느끼며 우주가 보내는 신호들을 더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련은 당신의 의식과 현실 사이의 대화입니다. 너무 바깥으로 말하면 안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아주 오래된 영적 원칙이 있다. 신성한 것은 보존되어야 한다. 당신이 확언을 비밀로 유지할 때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신뢰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그것이 현실임을 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신뢰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그것은 끌어당기고 가속시키며 시련을 일으킨다. 네빌은 훈련된 상상력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게 외부 세계는 단지 당신이 상상과 감정 속에서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의 반영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확언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느끼며 마음속에서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되뇌인다면 그것은 마치 방해 없이 완전히 집중한 채로 조용히 당신의 미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어떤 확언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은 영적 성숙함의 표시다. 그것은 당신이 관심, 인정 또는 박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단지 이미 신성한 권리로서 당신의 것인 것과 일치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하거나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단지 믿고 내면에서 반복하고 강렬하게 느끼고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면 된다. 이제 왜 그런 확언을 비밀로 지키는 것이 시련을 그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했으니 가장 기대된 순간이 왔다. 반복되어야 하지만 결코 소리내어 말해서는 안 되는 새 단어는 무엇인가? 준비하라. 다음에 오는 것이 당신이 현실을 실현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지점에 도달했다. 여기에서는 침착하게 집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밝힐 이 세 단어는 피상적인 마법 주문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의식의 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언제나 말했듯이 창조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상태다. 단어는 단지 열쇠일 뿐이며 모든 귀중한 열쇠처럼 신중함과 침묵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 세 단어는 나는 이미이다. 단순하다. 짧다. 직설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깊다. 나는 이미이다는 요청하지 않는다. 애원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선언한다. 위치를 정한다. 완료된 상태를 진술한다. 당신이 내면에서 나는 이미이다 라고 반복할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현재로 이동하는 것이다. 네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나는 될 것이다. 나는 가질 것이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에 머문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욕망을 영원히 미래에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오직 현재에 반응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행해지는 선언이다. 이 단어들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회적 확언이 아니라 내적인 가정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는 이미이다 라고 침묵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가정된 정체성과 일치하기 위해 믿음, 감정, 기대를 재조정하기 시작한다. 외부 세계에 아직 눈에 보이는 징후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네빌은 이것을 아주 명확히 했다. 외부 세계는 항상 지연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다. 먼저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후 반드시 외부에 투영된다. 당신이 나는 이미이다를 반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의식에게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은
감정과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신이 이 확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그들은 자동적으로 논리, 비교, 의심으로 그것을 완성하려고 든다. 그들은 그런데 넌 이미 뭐라는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들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각은 당신이 구축하고 있는 에너지장에 간섭하게 된다. 침묵은 그 상태를 보호해준다. 네빌은 이것을 끝에 머물기라고 불렀다. 끝에 머문다는 것은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인 것처럼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나는 이미 이다를 반복할 때 말로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보충은 감정에서 일어난다. 만약 당신이 풍요를 바란다면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단지 안정감, 안도감, 자유로움의 감정으로 들어가면 된다. 사랑을 바란다면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단지 충만함, 감정적 편안함, 평화를 느끼면 된다. 잠재의식은 긴 문장보다 감정을 더 잘 이해한다. 나는 이미이다는 하나의 포털처럼 작용한다. 당신이 그 포털을 통과하는 것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느낄 때다. 이 말들 안에는 또한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이다는 항상 신성한 정체성, 창조하는 의식과 연관되어 왔다. 당신이 나는 이미이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창조가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우주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내면의 진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된 정체성에 반응하는 우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황, 만남, 아이디어, 기회를 재배열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침묵의 순간, 잠들기 전, 깨어났을 때, 혹은 마음이 의심이나 불안에 빠지려 할 때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외치듯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확언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확신으로 가득 찬 내면의 속삭임처럼 사용되어야 한다. 외부에 대해 말할수록 약해지고 말하지 않을수록 내면에서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고 내면에서 강해질수록 외부 세계에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이 단어들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수도 필요 없다. 오직 감정의 일관성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이 세 단어는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끌어당김의 법칙 중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된다. 이제 당신은 왜 침묵이 실현을 가속화하는지 이해했고 나는 이미이다라는 세 단어도 알게 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네빌 고다드는 항상 강조했다. 적용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힘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 나는 이미이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는 육체적 노력도 외부 통제도 상황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필요 없다. 오직 내면의 훈련과 보기 전에 먼저 느끼려는 의지만 필요하다. 실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정해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나 방금 깨어났을 때다. 이때는 의식이 이완되어 있고 잠재의식이 더 수용적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복잡한 장면을 시각화할 필요가 없다. 단지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며 조용하고 확신 있게 내면에서 반복하면 된다. 나는 이미이다.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라. 단지 자연스럽게 안도감과 확신이 떠오르도록 허용하라. 이 안도감은 당신이 갈망의 상태를 떠나 소유의 상태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네빌은 안도감이야말로 마음이 새로운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라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돈을 실현하고자 할 때 나는 이미이다를 반복하면서 빚이나 걱정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그 반대여야 한다. 당신은 평온함, 안정감, 그리고 안전함의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마치 돈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라. 당신의 모든 필요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 감정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이다를 반복하라. 풍요롭다거나 부자다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다. 감정이 이미 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에 반응한다. 이 상태가 익숙해지면 외부 세계는 기회, 아이디어, 해결책,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들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사랑에서도 과정은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된 상태에서 특정 인물이나 이상적인 관계를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저항을 만들어낸다. 사랑에서 나는 이미이다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사랑받고 선택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의 상태를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찾지 않고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으며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평화를 느껴라. 이 상태가 내면에 안정되면 당신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에너지가 달라지며 만남들이 더 부드럽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네빌은 아무도 우연히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이 내면에서 유지하는 상태의 반영으로 나타난다. 건강에 있어서 이 단어들의 사용은 훨씬 더 섬세하다. 이는 증상을 부정하거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안녕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이미이다를 반복하면서 가벼움, 활력, 정상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에너지 있게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상상하라. 불편함도 몸에 대한 걱정도 없는 상태로. 이 감정은 잠재의식에게 새로운 신체 정체성을 전달한다. 그리고 마음에 반응하는 몸은 그에 따라 조정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의료적인 관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불균형이 시작되는 의식의 깊은 수준에서 작용한다.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경우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실현 중 하나일 수 있는데 나는 이미이다는 중심으로 돌아가는 작용을 한다. 당신은 마음이 산만하거나 불안하거나 반복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이 말을 반복한다. 그 생각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 너머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점차 당신은 정신적 혼란과 동일시하는 것을 줄이고 그 혼란을 지켜보는 침묵과 더 많이 동일시하게 된다. 이 상태는 삶에 대한 반응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문제들은 힘을 잃고 상황은 더 쉽게 해결된다. 평화는 더 이상 당신이 찾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상태가 된다. 핵심 포인트는 집착 없는 지속성이다. 네빌은 어떻게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과정을 막는다고 경고했다. 하루 종일 긴장하며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단지 하루에 몇 번, 특히 의심이나 두려움에 빠졌다고 느낄 때 그 상태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가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나는 이미이다. 그리고 노하라. 평소처럼 살아라. 신뢰란 놓아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흥미로운 현상을 깨닫게 된다.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어날 때 실현은 이미 오고 있는 중이다. 비록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억하라. 외부 세계는 항상 그 이후에 반응한다. 진짜 변화는 먼저 내부에서 일어난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단순함, 침묵, 그리고 진심 어린 감정과 함께 적용한다면 그것은 당신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억지로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고자 했던 그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오늘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되짚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우리는 어떤 확언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숨김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장 에너지 그리고 내면의 창조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침묵은 외부의 간섭이나 의심 혹은 당신이 실현하고 있는 것을 흐릴 수 있는 의견 없이 우주가 더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엄청난 숨은 힘을 지닌 세 단어를 밝혀냈다. 나는 이미이다.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의도로 가득 찬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인 정체성을 나타낸다. 당신이 내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이 이미 되었다고 선언할 때 당신 안에 강력한 힘이 활성화된다. 그 힘은 아이디어, 상황, 기회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세상과 싸우거나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보았다. 돈, 사랑, 건강, 내면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든 비결은 같다. 그 상태가 눈에 보이기 전에 진짜처럼 느끼는 것. 이 말을 연결되는 순간들에 반복하라. 조급함 없이, 불안 없이, 세상에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의식이 변하고 그에 따라 당신의 현실도 변하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원리를 삶의 한 영역에 적용해보라.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고 조용히 확신을 담아 반복하라. 나는 이미이다. 이 단순함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바로 이 단순함 안에 실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을 진심과 일관성, 침묵과 함께 실천한다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끌어당긴다. 항상 기억하라. 우주는 당신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정체성에 반응한다. 당신이 마음으로 나는 이미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먼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현실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시련은 바로 지금에서 시작된다. 과정을 믿어라. 보기 전에 느껴라. 침묵을 보물처럼 지켜라. 그것은 진짜 보물이니까, 당신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이미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한다. 아래 댓글에 나는 이미이다라는 말이 포함된 창의적이고 고양된 문장을 남겨보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 당신의 에너지가 누군가의 길에 빛을 밝혀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자. 이렇게 하면 당신의 권리인 풍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매일 올라오는 콘텐츠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동 정체성의 숨겨진 힘을 더 깊이 다룰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의 의식을 더 넓고 깊게 열어줄 것이다.